예, 안녕하세요. 어, 인사관리학회 공공 HR 세션 좌장을 맡은 유기락입니다. 어, 오늘 발표는 4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션이 이제 90분 동안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발표는 10분으로 해주시고 토론을 5분 정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4개 주제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인식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윤수린 한국직능연 박사님께서 해주시고, 두 번째 발표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 직무 영향과 미래 유망 역량 분석 문한나 직능연 박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세 번째 발표는 비수도권 지역 전형층의 직업훈련을 위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황인영 박사님과 김규환 박사님이 해주십니다. 네 번째 발표는 훈련 만족도가 자기 효능감 및 훈련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대면 대면 훈련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태영 연구원님과 김민경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윤수린 박사님 10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화면?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 HRD 연구센터의 윤수린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올해 수행한 저희 원의 기본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인식이고요.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보시면 점점 노조의 숙련 개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플랫폼 자본주의 부상으로 인해서 노조의 숙련 개입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 맥락에서는 숙련에 대해서 노동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방법론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고용 및 훈련 관련 거버넌스로서 우리나라의 경사노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그리고 지역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노조 참여가 미흡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 참여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직업능력 개발 참여가 왜 미흡한지에 대해서 탐색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자료 및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문헌 연구, 양적 연구, 그리고 국가별 사례 연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가별 유형화랑 시사점을 독출을 하고 실증 분석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 인터뷰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노조의 직업훈련 관련해 이제 국내 노동계 인사들의 인식조사를 하고자 했고요.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 관련 담당자 그리고 양대 노조 정책 담당자로부터 어떤 거버넌스 참여 애로사항 그리고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공유드릴 내용은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앞단의 그 국가별 사례 조사에서 저희가 6개국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사회적 대화 맥락에서는 분절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직업훈련에서의 어떤 권한 행사 맥락에 있어서는 형식적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참여가 좀 베테랑 참여, 실천적 참여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했고 이 방향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의 그 노조의 직업훈련 참여 관련 인식은 어떤가를 좀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보겠습니다. 설문조사 목적은 노동계 인사들의 직업훈련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설문 대상은 현재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노동계 인사, 그리고 지금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양대 노총의 차장급
이상의 직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응답자는 총 271명입니다. 네, 응답자 특성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노조 대상으로, 노동계 인사들 대상으로 기술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보다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관련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관여해야 할 의제를 이제 1, 2, 3순위를 구분을 해서 좀 선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좀 현재 노조가 좀 관여하는 아젠다이고요. 그 중에 노동자 직업 능력 개발이 다른 의제들에 비해서 좀 중요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에 해당하고,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노조가 태동한 이래로 각 아젠다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기여도가 어땠나를 좀 파악하고자 했는데요. 노동자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낮게 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그룹별로 T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다른 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한국노총이냐, 민주노총이냐에 따라서 좀 인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노총 같은 경우 여태까지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좀 많이, 그러니까 민주노총보다는 좀 활발히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이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다른 아젠다에 비해서 노동자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어떤 역량이 다른 것보다는 좀 뒤처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어떤 처우, 즉 임금 수준이라든지 고용 안정이라든지 전직 및 이직, 복지 향상에 대해서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노동자 직무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높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숙련에 대한 중요도는 일반적으로 높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를 보았을 때 한국노총이 좀 더 숙련의 중요성을 민주노총보다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그리고 정책 실행의 중요도 인식에 대해서는 높게 4.27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노조의 참여도에 대해서는 낮게 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그리고 정책 실행 참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이나 실행에 대해서 주체별로 역할의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했는데요. 고용노동부, 그리고 관련 정책 실행기관,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이 좀 중요하다라고 노동계 인사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노동자 직업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재반 처우의 숙련 수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고요. 직업훈련 정책 결정이나 실행에 노조 참여의 당위성을 인식하는 수준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주요 아젠다의 우선순위에서 직업능력 개발은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조의 전통적인 아젠다인 고용 어떤 안정 이런 쪽이 워낙에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직업능력 개발은 좀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비해서 직업훈련에 대한 노조 인식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정부가 주도하는 거버넌스에서 한국노총이 좀 더 참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간단히 풀이하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해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모든 노동계 인사들 대상으로 새롭게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직업능력 개발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높게 하고 있지만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환경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일회용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게 급하지 않은 거죠. 노조의 입장에서는 직업훈련 자체가 급하지 않은 그런 주제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직업훈련이 좀 더 평생 교육으로 평생 노동자들이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의제로 받아들여지도록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둘째, 노조가 중심에 자주 추진할 수 있는 직업훈련 관련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사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심층 인터뷰입니다. 왜 우리나라 노조는 분절적 참여, 형식적 참여에 머무르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룹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는 거버넌스 담당자,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팀장이나 과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당 대상자이시고요. 그리고 양대 노총의 정책 관련 직책자 분들도 심층 인터뷰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면담 방법은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다 같이 모아서 하지 않고 면담은 개별적으로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버넌스 담당자 대상으로는 거버넌스 운영상의 어려움과 성공 사례, 정책 제언을 좀 도출했고, 노총의 정책 담당 부서 직책자 대상으로는 실제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참여의 애로사항, 정책 제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노동조합의 직업능력 개발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업 및 노동자의 직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알려진 이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국에 대한 지원이나 자율성 보장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 내에서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은 이게 쪽수가 일단 부족합니다. 노동계가 다른 뭐 사측이라든지 산업계에 비해서 쪽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계와 다른 주체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의 좀 이유가 될 수 있었고요. 직업훈련 관련 사업에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하다는 것이 또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주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대 노총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국노총 위주의 참여도 좀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노동조합의 직능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은 한국노총만 참여를 하면 노동계를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 떨어지잖아요. 민주노총에 해당하시는 그런 노동자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한계로 좀 지목이 됐고요. 그리고 유사 중복 거버넌스로 인식이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그리고 지역 인자위 아니면 산업별 인자위 이런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좀 역할과 책임이 좀 불명확하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거버넌스 담당자에 대한 담당자 대상의 인터뷰를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양대 노총의 그 직책자들의 인터뷰를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노동계 인사들의 직업훈련 자체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입니다.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아젠다는 고용보호입니다. 고용보호인데 최근에 직업훈련이 노동자의 이전직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제 실제로는 마치 직업훈련은 노동자의 이전직을 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이 돼서 마치 직업훈련을 관여한다는 게 이전직을 전제로 하고 그만큼 고용보호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직업훈련 체계의 효과성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직업훈련 참여에 좀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사 불균형한 구조,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 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총 본위원회 수가 30명이라고 하면
노동계 인사는 이 중에서 거의 한두 명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산업계나 지자체를 대표하는 그런 위원들은 좀 상대적으로 많은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쪽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본인들이 느끼기에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사의 약한 신뢰 구조는 이거는 거의 모든 노사 문제의 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조의 어떤 거버넌스 참여에 대해서 참여 시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버넌스가 형식적인 회의로 구성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거버넌스 체계가 부족하다.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지역 인자위, 산업별 인자위는 중위 수준의 거버넌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시 수준인 뭐 경사노위라든지 일자리위원회 이런 쪽들과 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계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훈련 사업, 정부가 주도하는 훈련 사업이 경총이나 뭐 상위, 협회 이런 쪽에 굉장히 산업계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점도 좀 한계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요 면담 결과나 취사점을 보면 거버넌스 체계를 일단 정비할 필요가 있다. 좀 거시 수준, 중위 수준, 그리고 중위 수준 중에서도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있는데 이 거버넌스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노조가 거버넌스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예를 들어서 노사정 수를 좀 동등하게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산업 단위에서 노조가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주도할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기업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3국 대상의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업훈련 관련 인식 변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지금 방금 발표한 게 제가 기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그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게 논문 수준으로는 좀 일단 나중에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위주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로는 석진홍 박사님, 현재 충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석 박사님 발표 토론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석진홍입니다. 일단은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석진홍 박사님, 네. 지금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네네. 지금 토론문 올려주신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 제가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네네네.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일단 그 기업들의 어떤 이제 총보상 개념을 도입해서 단순히 이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보상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직능을 그런 어떤 총보상의 하나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노조가 직업능력 개발을 이제 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강조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직업능력 개발의 품질 제고하는 것이 이 노동자 역량 상승과 보상과 고용 안정성 확대를 이끄는 어떤 이제 선순환 기제의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